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본격적인 밤샘 조장 방송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이거를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요. 이 도저히 제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시간, 그리고 두 번째가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간 약속, 분량 약속 안 하기로 하고요. 그냥 뭐 까놓고 대놓고 밤샘 조장 방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제 예상으로는 편집까지 마치면 한 11시 반 정도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제 분량에 대한 얘기도 제가 이제 장담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오늘 방송도 제가 한 20분 정도 예상하고 분량을 짰거든요. 근데 뭐 또 뭐 한 58분 나오겠죠. 뭐 늘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도전 K 스타트업 2020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한 3, 4일 정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좀 얘기들을 전해 듣고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또 이제 여기저기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 번에 끝날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도전 K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국내 최고의 창업 경진대회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이렇게 막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지금 리그 하나만 남겨놓고는 시간이 그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아웃라인부터 잡고 그 다음에 당장 코앞에 닥친 리그는 제가 요 직후에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전 K 스타트업 2020 따라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도전 K 스타트업 2020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요. 이번에 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저와 함께 준비를 해오셨던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도전 K 스타트업 2020이라는 국내 최고의 창업 경진대회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대회들과 비교해서 또 공모전이라고 하는 요소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창업 경진대회만 놓고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은 똑같아요. 똑같이 예비 창업자 혹은 기창업자입니다. 그래서 뭐 지원 대상 자체는 똑같고요. 뭐 K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지원 사업을 냈다 그래서 뭐 특이 사항이 없는 이상은 지원하는데 크게 뭐 결격 사유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데요. 제약 조건이 있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그 지원 대상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정부 지원 사업 쪽은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라는 거.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예비 창업자로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올해 안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한 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창업자이신 분들은 뭐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하셨겠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단 그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디딤돌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든 여러분이 결국 창업자의 자격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좋든 싫든 결국에는 사업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폐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옵션이 있긴 하지만 그건 여기서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창업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뭐 경진대회 패스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두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고요. 그런 데가 있을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서 과연 그게 여러분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 뭐 기창업자는 이미 뭐 창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셨을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창업에 관심이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정부 지원 사업보다는 그래도 창업경진대 이런 데 좀 많이 나가보시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이제 공모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모전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창업경진대회 안에 공모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공모전 안에 창업경진대회가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즉 공모전의 개념 자체는 특정 분야에서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이제 예비 전문가가 보통
낸다라고 보시면 참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쪽 공모전은 뭐 본인이 이미 디자이너거나 아니면 예비 디자이너인데 어떤 본인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출품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경쟁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창업을 하나의 전문 분야로 가정을 한다면은 공모전도 뭐 창업경진대도 뭐 공모전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또 창업경진대회 안에를 또 살펴보면은 뭐 특정 분야에 대한 그 창업경진대회가 있어요. 뭐 소셜벤처에 특화된 창업경진대회라든가 뭐 여성 창업 경진대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공모전의 성격을 또 띠고 있는 창업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뭐가 뭐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기본적인 차이점은 어쨌든 공모전은 꼭 창업에 관련이 있지 않아도 낼 수 있다. 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요 특징을 보시면은 정부 지원 사업은 대체로 이제 사업화 자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그 금액 자체가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최소 5천만 원 정도, 최소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로 받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차등 지원이 돼서 좀 낮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평균적인 지원 금액은 5천만 원에서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대신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뭐 실제로 그리고 뭐 의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에 참가해라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나중에 뭐 실패 판정이 나거나 이러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이들 좀 힘들어 하시는데 뭐 무슨 뭐 정기적으로 하는 무슨 창업 특강에 참여를 해야 된다든지 해서 무슨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데 많이 들어가시고요. 저는 모종의 이유로 그런 데 특강을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 외에 그 여러분 이제 사업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뭐 비목이 맞나 인정도 받아야 되고 영수증도 받아야 되고 뭐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은 뭐 비교 견적서를 받은 다음에 뭐 그 심사를 거쳐야 되고 뭐 심지어는 아주 비용이 큰 경우에는 그 입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또 그 신청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되게 복잡한 행정 절차들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어요. 또 뭐 인건비 지급을 하기 위해서도 뭐 4대 보험을 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최종 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절차 좀 간소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뭐 뜬금 잡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사업화 자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받는 자금 이외에 뭐 전문가 컨설팅이나 이런 여러 창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이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심사위원들이 여러분의 아이템에 그 국민의 세금을 투자할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이 지원만 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서도 큰 의미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창업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균적으로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 같은 좀 특이한 케이스를 빼면은 지원 금액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그래 높지는 않은 편이고요. 대신 이제 좋은 점은 한번 선발이 되고 나면은 이제 사업화 자금은 선정된 이후에 자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자금을 써나가면서 계속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면은 창업경진대회는 경진대회 나가서 결선에 올라가서 수상을 하기까지 계속 어떤 과정을 여러분이 스스로 거쳐야 되고 끝난 다음에 그 결과물로서 상금을 주는 경우기 때문에 상금 자체는 낮지만은 뒤끝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 선정되고 나면 의무사항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여러분이 사업을 위한 굉장히 좋은 의도로 사용을 하시건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건 뭐 그건 여러분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제약사항을 두는 데도 있는데요. 뭐 그거야 뭐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문제고요. 다만 가끔 연락은 와요. 예. 뭐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해라, 뭐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거기 참여해라 이렇게 가끔 연락은 오는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의상 참석해 주시면 좋고요. 근데 뭐 의무사항이 아니면 그건 뭐 여러분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창업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또 수많은 VC들이나 엑셀러레이터 또 혹은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이 역시 마찬가지의 컨설팅 같은 그런 교육 같은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똑같은 이유로 창업 지원 사업과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의 아이템이 가진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모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금이 대체로 그렇게 세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높아봤자 한 1,000만 원 그 정도인 경우가 많고요. 1,000만 원도 세고 보통 50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뭐 역시 이것도 좋은 점은 뭐 연락도 아니고 그냥 의무사항이 없죠. 그리고 대체로 여러분의 경력에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되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창업을 하시는 분이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전에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수상을 했을 때 일단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뭔가 좀 쌓이게 되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다른 창업 지원 사업에 낼 때도 어떤 업력이 될 수 있는, 업력이라기보다는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런 이제 도움이 될 거고, 뭐 만약에 이제 창업이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경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공모전에 나가면은 여러 경쟁자들과 또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좋은 경험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 시점에서 이런 구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부 지원 사업이건 창업경진대회건 공모전이건 여러분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분야와 관련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신다면은 참여하려고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느 쪽이 됐건 간에 나쁠 건 없거든요. 선정이 됐을 경우에 뭐 결국에는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어떤 역량이나 경력치가 쌓이게 될 것이고 뭐 그게 업력으로 이어질 거고 또 뭐 상금도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이런 구분에 상관없이 선정돼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만 몰두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지금 벌써 사업하고 있는데 굳이 경진대에 나갈 필요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 한 초기 창업 기업 정도 되는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경진대회에서는 충분히 그런 분들한테 맞춘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뭐가 됐건 간에 혹시라도 수상을 해가지고 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면 절대 그 돈이 여러분한테 해가 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수상 경력이 그 차후에 다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충분히 좋은 업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전 K 스타트업 2020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전반적인 소개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이거는 공고문에서 제가 갖고 온 거고, 이 포스터도 뭐 제가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있는 내용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읽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뭐 목표는 알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거는 뭐 이거죠. 각 리그별 특성을 반영한 예선 대회가 있다. 즉 뭐냐면은요. 이 경진대회는 제가 조금 뒤에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도전 K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고 거기에 그냥 우 이렇게 신청서를 낸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요. 리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본선에 진출을 하면은 그 사람들끼리 이제 경쟁이 붙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K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 본선에 나가려면 일단 그 전에 아랫단에 있는 다른 그 지원 사업인가? 예. 다른 경진 대회를 이제 치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본선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뒤에 보이시겠지만은 일단 각 리그별로 올라오지만 그 다음에 본선은 다 똑같은 조건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그러면은 뭐 이미 창업자도 있고 나는 예비 창업자면은 나는 아이디어만 갖고 있고 된 게 많이 없는데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업 리그하고 예비 창업 리그가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수상도 두 개가 딱 분리가 돼 가지고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하고 계신 분들도 뭐 나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 지원하실 수 있고요. 또 젊으신 분들 아직 아이디어만 있는 분들도 일단은 예비 창업 리그에서 이제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전 K 스타트업 2020 운영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그냥 공고문에서 복사를 해온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새롭게 그렸다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딱 보시면 되는데요. 밑에 있는 건 제가 적은 건 맞네요. 일단 리그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개입니까? 넷, 8개가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이제 몇 개 더 쪼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학생분들은 제일 괜찮은 게 이제 학생리그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국방리그는 당연히 이제 군인의 신분을 가진 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체육부에서는 관광리그인데 이거는 이제
이제 관광 쪽에 좀 특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리그, 그 다음에 거의 대다수의 창업 기업 분들은 초기 창업 기업들은 혁신 창업 리그 쪽에 아마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실제로 뽑는 팀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I 리그가 그래서 이제 AI 특화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 리그. 이거는 혁신 창업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이제 기술 쪽에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 변화가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꼭 혁신적이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쪽으로 지원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민간 지자체 리그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른 그 구체적인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어떤 민간 지자체가 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각각의 리그에 참여를 하셔서 그 중에 한 리그에서 본선 대상자로 선발이 되시면은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추천을 받아서 본선으로 진출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본선에 진출하는 팀은 총 180팀이고요. 이 180팀은 이후에 예비 창업자와 그 다음에 창업자로 구분이 된 다음에요. 각각의 예비 창업 리그와 창업 리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팀은 본선에서 똑같이 30팀, 그 다음에 결선에서 똑같이 10팀씩 선정이 돼서 위로 올라가고 이 안에서 이제 왕중왕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그 수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수상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자세하게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뒤쪽에 제가 좀 기회를 해놨고요. 정리를 해놓으면은 일단 첫 번째 이 8개의 리그, 8개 민간 지자체 여러 개가 있으니까 8개 플러스 알파의 리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일단 참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골치가 아픈 게 리그별로 4, 5개에서 양식이 달라요, 다. 제가 그래서 좀 한 번에 안 끝나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일단은 할 수 있는 한 이 리그별 사업 계획서를 한번 다 짚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3개 정도 다운받아서 찾아봤는데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뒤에 제가 따로 세션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별도 방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혁신 창업 리그는 초기 창업 패키지랑 굉장히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다. 근데 뭐 편하게 쓰는 거랑 또 매력 있게 쓰는 게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리그에서 각각의 선점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때는 혁신 창업 리그에 들어가신 분들은 요 안에서만 또 국방 리그에 들어가신 분들은 요 안에서만 이제 경쟁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 안에서 선정 평가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본선으로 추천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제가 지금 시스템을 보니까 학생 리그, 국방 리그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친다면은 각각의 그 부처에서 서로 다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서로 다른 형태로 이제 선발을 거치기 때문에 이 리그별로 각각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중복 지원은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서 여성이면은 둘 다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업 계획서도 다르고 여성 리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일단 창업 경진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경진대회에서 위에 몇 명을 본선으로 추천해서 올리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작 자체는 리그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지만은 조금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중복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본선에 진출을 할 때는 한 개의 리그를 통해서만 추천이 가능하다. 즉 뭐냐면 여러분이 뭐 교육과기부의 학생리그하고 관광리그를 같이 해가지고 양쪽에서 뭔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둘이 가는 게 아니라 결국 한 명이 동일한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이템도 동일한 게 올라가진 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본선을 진출할 때는 이제 한 개의 아이템으로 한 사람, 한 팀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나와 있는 것처럼 본선, 결선, 왕중왕전의 순서대로 경쟁을 계속 거치게 돼 있고요. 이게 재작년까지는 실제로 방송이 있었거든요. 도전 K 스타트업이라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KBS 1에서 전국 노래자랑 끝난 이후에 바로 직후에 합니다. 그 일요일날 오후 2시였나 그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거를 몇 번 봤었는데요. 그 당시에 뭐 되게 좀 빡세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좀 난해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 절차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내가 여기를 나가면은 뭘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 시상 후속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상금 15.8억 원, 15억 8천만 원 정도가 상금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최고 3억 원을 받는다고 해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창업리그에서 대통령상을 받으신 분이 최고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나? 예, 맞네요.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좀 구체적인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만만치 않죠. 뭐 3억 원, 그다음에 예비 창업도 뭐 1억 1.5억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 그리고 장려상만 돼도 5천만 원.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도 장려상 2천만 원 정도면 이거 꽤 많이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도 시작 안 했는데 주는 거잖아요. 뭐 그 외에 이제 특별상이라 그래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특별상도 보시면 다 장관상이에요. 예, 장관상이고 이 특허청장상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예비 창업자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디 이렇게 그 입사를 뭐 그냥 취직을 하겠다라고 하셔도 취업을 하겠다고 하셔도 되게 좋은 이력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장관상은 사실 회사가 하나쯤 갖고 있는 거는 정말 나중에 써먹기 좋습니다. 뭔가 이 아이템을 또 인정받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지원 사항이 있는데 뭐 창업 지원 사업에서 보시면 이제 서류 평가 면제다. 요거 제가 뭐 다 동그라미는 안 칠게요. 여기 요 부분이 이제 다 똑같이 쫙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이제 우선 입주 기회도 뭐 제공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 평가를 받을 때 보증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그러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서류 평가 면제, 뭐 우선 지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혜택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은 이게 서류 평가 면제라고 하는 게 확실히 이제 그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대면 평가로 넘어가는 어떤 한 가지 관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최종 선발은 대면 평가에 올라간 다른 그냥 일반적인 이런 포상이 없는 수상을 한 이력이 없는 다른 창업팀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다른 창업팀들은 또 현장에서 계속 본인들이 직접 필드에서 뛰면서 겪은 그런 되게 막강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또 되게 막강한 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대면 평가 넘어가서 똑같이 평가를 받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이 수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냥 역량적으로 아 좋은 상 받았구나 이 정도고요. 실제로는 뭐 초기 창업이나 창업도약이나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조금 표시를 할까요? 초기 창업이나 창업도약이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동안에 여러분이 수상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그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그 이력을 쌓아왔고 어떤 식의 성과를 내왔는지를 이제 보고 평가를 할 텐데요. 뭐 수상을 많이 했다고 좋은 평가를 준다기보단 진짜 이게 창업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로 뭐 매출은 아니더라도요, 진짜로 어느 정도로 이 회사가 발전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라서 저는 글쎄요, 뭐 서류 평가 면제 좋기는 한데요, 뭐 그냥 조금 심적 부담을 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서류 평가 면제한다 그래서 서류 안 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 계획서 내야 되거든요, 또.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어쨌든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니까 뭐 나름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주 관심사는 뭐 어쨌든 이 안에서는 이거 돈 준다. 그 다음에 이 상이 기본적으로 이 장관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격이 쌓인다. 뭐 이런 정도로 일단은 혜택을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별 예선리그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예선리그명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더 추가로 말씀 안 드리고요. 뭐 기본적으로 여기서 부처별로 하는 예선리그는 여기 나와 있는 총 7개가 있고요. 뭐 접수도 각각 사이트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명도 보면은 뭐 학생 리그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2020 학생 창업 유망팀 300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리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원하시면은 이제 학생 리그에 지원하시면은 기본적인 선정 평가와 함께 뭐 여러 가지 뭐 역량 강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뭐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되게 많은 기회들이 있고요. 그 외에 뭐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네 뭐 공모전이네 여성 창업 경진대회네 뭐 이렇게 가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일하게 이제 그 혁신 창업 리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고 요거는 조금 형태 자체는 초기 창업 패키지랑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접수 기간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이 4월 24일이기 때문에 관광리그는 끝났습니다. 관광리그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성리그가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여성리그에 대한 전략적 요소는 이제 좀 내일 준비를 해서 일요일날 저녁에 한번 방송을 할 거거든요. 그럼 4월 26일에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한테 4일 남은 거죠. 밤새기 딱 좋은 기간 아닙니까? 예, 정말 죄송한데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학생리그는 5월 22일, 그 다음에 국뽕리그는 6월, 혁신창업리그도 6월, 뭐 지식재산리그도 6월, AI리그도 뭐 5월 중이네요. 이렇기 때문에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내신 분들은 아마 얼추 대면 평가까지도 가고 결정을 하셔도 괜찮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혹은 이제 5월 중에 있는 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뭐 나름대로 준비하시기에 그렇게 촉박한 시간은 아니라서 일단은 지금은 전반적인 어떤 틀을 짜고 또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 쓰시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 시간이 없어서 못 넣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전날 이렇게 문자 날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 내가 미쳤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사업 계획서도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좀 보완할 생각도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처별 예선 리그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바로 그냥 지자체 예선 리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자체 민간 예선 리그 같은 경우는 뭐 지자체가 따로 있고 민간 리그가 따로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죠. 지자체는 지금 부산 쪽하고 경기도 쪽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경제진흥원, 그 다음에 이제 경과원이라고 그러나요? 경기도 과학진흥원, 이렇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하고 있는데, 아이고, 예, 끝났네요. 제가 이거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요. 여긴 일단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깨끗하게 신경 끄시면 되겠고요. 민간 리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일단 정주영 창업경진대회가 있죠.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캠프. 디캠프에서 하는 이제 디데이 같은, 디캠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창업 보육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아마 뭐 괜찮은 곳이고요. 여기 이제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월이라 그래도 이게 본선이 올라가는 게 제가 아까 시간을 지금 못 봤는데 한 10월달? 8월달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도 앞으로 한 4, 5개월 정도밖에 안 남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D2SF, 이게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는 일단은 뭐 캠퍼스 기술창업 공모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참가 자격이 근데 뭐 안타깝게도 이제 대학원생 기술창업팀이네요. 그래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만 되고 5월 31일까지 있다는 거,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전 K 스타트업 2020은요, 뭐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도 주변에 많은 분들께 추천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2020이 아니더라도 뭐 2019나 2018, 뭐 작년 재작년에도 주변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시기가 맞아떨어지면 이런 데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얘기를 하면 항상 대답하시는 게 똑같더라고요. 아, 그거 너무 어렵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제가 실제로 이 도전 K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게 창업 경진 대회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게 실제로 한 4, 5년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제 후배가 그 창업을 준비하겠다고 나갔다가 이제 어떻게 이쪽에 진출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가 거의 시작이었고요. 그때 그래도 한 40위까지는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고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그 사업 그 창업 경진대 안에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그 이후에도 이제 주변에 몇몇 분들 나가신 다음에 본선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요. 이 도전 키 스타트업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난해합니다. 그 난해하다라는 말이 되게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난해하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요. 그 저도 어떤 기준으로 상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비 리그라고 해야 되죠. 그냥 기본 리그전에서는요. 뭐 혁신 창업이면 혁신 창업, 여성 창업이면 여성 창업, 뭐 국방 리그면 국방 리그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리그에 속하는 그 선정 평가 위원들이 여러분의 그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아이템을 이제 평가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면서 이제 성장을 시킨 다음에 이제 본선으로 딱 추천을 해서 넘기게 되는데요.
일단 본선으로 딱 들어가고 나면은 예비 창업자와 창업자로 딱 구분을 해서 두 개의 리그로 나눈 이후부터는 그냥 분야에 상관없이 성격에 상관없이 어떤 사업 계획서를 냈느냐에 상관없이 그냥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한 리그에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AI 리그에서 올라오신 분은 다 AI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글쎄요, 뭐 학생 창업 리그에서 했던 분들은 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어떤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하드웨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갖다 놓고 이제 둘이 똑같이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와,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냐가 굉장히 좀 심사위원단의 주관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시점부터는 순수하게 사업성만 보고 평가를 하고 또 굉장히 높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조건을 만족시켜가지고 실제로 수상까지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정답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도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어쨌든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정말 그 저 있잖아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그 뭐였죠? 슈퍼스타 K 이런 거 있잖아요. 뭐 K-팝 스타 이런 그런 것처럼 미션이 팍팍팍팍 나올 때 그거를 이제 충족시키면서 쫙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실제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막 이렇게 되게 음악성이 뛰어난데 어느 순간에 딱 삐끗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해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난해한 점들을 여러분이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은 의외로 여러분이 수상하는 것 자체가 또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아 어려운데 못하러 내냐 뭐 시간 낭비니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그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난해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과연 그게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요. 뭐 일단은 뭐 예. 솔직히 집시다. 상금이죠. 아, 돈이 중요합니다. 아, 돈 중요하죠. 돈은 참 좋은 거예요. 예.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그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래도 돈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상금 중요하고요. 뭐 그다음에 말씀대로 이제 본선 지출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 결선까지 가게 되면은 우수 창업 기업으로서 업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다못해 사업 계획서를 낼 때도 그 역량 쪽에 하나 더 넣을 수가 있고 또 뭐 어딘가에 홍보를 하거나 할 때도 아 이 아이템이 뭐 이런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에 나가서 뭐 대통령상을 받은 아이템이다 그럼 일단은 그래도 남들이 한 번 더 신뢰를 하게 되겠죠. 특히 이런 게 이제 공공기관에 가면은 또 도움이 돼요. 왜냐면 공공기관에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빼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이 B2G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비즈니스 자체가 실제로 공공기관에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대통령상이나 장관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윗단에서 이미 인정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치를 가지고 좀 신뢰성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보통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되면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어떤 조건을 붙이냐면은 박사 학위를 받는 시점에 그 학위 논문을 가지고 SCI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널에 공인된 저널에 이제 논문을 실어야 된다 이런 게 전제 조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바로 논문이 억셉트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학위를 받은 이후에 뭐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웬만하면은 학위 심사를 하기 전에 논문이 실리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저널에 그 논문이 실린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의 연구가 독창적이고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 저널의 레프리들로부터 어쨌든 그 저널을 운영하는 레프리들 전문가들로부터 한번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학위 심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그 심사단에서 심사를 하시는 교수님들 레프리들께서 다시 한번 그 심사를 하게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저널에서 한번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이제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뭐 B2G에서는 정말 괜찮은 그런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뭐 평가를 받을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 자체에서 여러분이 계속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케이팝 스타나 이런 것처럼 아예 그 멘토가 전문적으로 딱 붙어가지고
코칭을 쫙 해주면서 끌고 가는 게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뭐 멘토나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전 훈수라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께서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면은 혼자서 잘 두실 수 있는데 이제 옆에서 살짝 훈수를 두면은 이제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훈수 잘못 떠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가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굉장히 절묘한 시점에 가치 있는 훈수는 여러분한테 정말 큰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멘토와 전문가를 만날 수가 있는가인가인데요. 그래도 K 스타트업의 본선 정도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만나는 창업 전문가들, 뭐 VC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은 일단 그 분야에서 한번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이고 베테랑이라고 알려진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막 편파적으로 빠져들거나 막 모범생처럼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관점에서 그런 조언들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비판적인 사고와 함께 뭔가 좋은 애티튜드를 가져가신다면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사실 좋은 멘토나 좋은 컨설턴트를 만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뭐 그냥 차마 이 공개된 방송에서 말씀하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귀에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좋은 멘토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성격이 더러운 멘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의 수명이다. 그냥 이거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쓰셨잖아요. 초기 창업 패키지의 사업계획서를 쓰셨고 또 디딤돌도 뭐 사업계획서를 쓰시고 대면 평가도 하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이 지금 쓰신 사업계획서가요. 앞으로 정확하게 3개월에서 4개월 지나면은요. 이제 시대에 뒤처진 유물이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러는데요. 트렌드라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영속적인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테디셀러 같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요. 사업계획서 안에서 시장 자체가 변화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사업계획서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녹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 연말에 쓰셨던 사업계획서가 만약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혀 안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그런데 영향을 안 받는 아이템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어쨌든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면대면으로 돼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다면은, 지금 사람을 못 만나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많이 이제 완화가 돼서 뭐 다음 달쯤 되면은 뭐 이제 우리 학교도 조금 오픈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전후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부의 시책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터졌을지도 모르고 뭐 어떤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반년 전 사업 계획서를 들이댄다 그러면은 의외로 이렇게 좀 공감을 얻기 힘든 경우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게 좀 애매한데 이 바닥이 좁아가지고 여러분이 돌고 돌다 보면은 봤던 심사위원을 또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과거에 자기가 봤다고 그때 기준을 여기다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달라진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그럼 다 파헤쳐야지 동등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랬을 경우에 반년 전 사업 계획서랑 똑같다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력서도 원래 계속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려면은 미니멈 분기 최소 3개월 그 다음에 아니면 반기 6개월 아니면 진짜 1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한 번씩 해주셔야 그동안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가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업계획서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는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은 조금 퇴색이 되고요. 6개월이 지나면은 좀 많이 퇴색이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6개월 동안 변화가 없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뭐 생업에 종사를 하시느라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6개월 동안 그 창업을 에 있어서 어떤 진척이 없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향후 6개월 동안도 진척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마치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6개월 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말은 했는데 하나도 안 빠졌다 그러면은 향후 6개월 동안 진짜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또 살이 안 빠지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 각 내셨고 예비 창업 패키지 쓰셨는데 이거 3개월 뒤에 못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까우니까 한 번 더 써먹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유효한 시점일 때 꼭 뭐 K-스타트업과 같은 그런 창업 리그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공모전이나 이런 데 낼 수 있으면 그거 내세요. 예, 내 가지고 한번 그 다른 쪽 전문가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 어떻게 듣나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네요. 그 내 아이템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와 인정인데 보통 여러분들 이거 그 일반 창업 분야 컨설팅 같은 거 신청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일단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업 아이템을 평가를 받으려면은요 주변의 지인들한테 좀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인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친해서 독서를 해주는 지인이 있고 정말 친해서 좋은 인커리징을 해주는 지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인 평가와 인정을 그런 지인들로부터 받아야 되고 또 이런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통해서도 받아야 되는데요. 또 이게 멘토링 컨설팅은 이게 좀 내재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에. 근데 이런 창업 경진대회 나가면은요, 정말 한번 빡세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질의응답을 거치면서, 내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운영되는 거 이외에 내가 실제로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되게 좋아요. 또 거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은 또 내가 그동안 했던 노력이 또 인정을 받는구나. 내 아이템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데에서도 또 이런 되게 기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되게 큰 의미가 있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묵히지 않고 또 한번 살릴 수 있다는 이 여러분의 자식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제는 사업계획서가 그걸 이제 또 한번 다시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김에 다른 분들이 아이템 가지고 온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막 폐쇄된 공간에서 할 때는 그걸 알 수가 없지만 뭐 만난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제 나중에 컴피티션 하게 되면 그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는구나. 야, 저 사람은 저거를 저런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짰네? 저걸 내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저한테도 멘토링 오시면은 저도 많이 얘기해 드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이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뭐 좋은 예시 같은 것도 들어드리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리고 뭐 다른 좋은 분들도 많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런 창업 경진대 나가면은 일단 다른 사람들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 습득하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다. 또 그리고 간 김에 또 여러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네트워킹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간 김에 뭐 이제 보통 이런 데 밥 맛있는 거 주니까요. 식사도 맛있게 하시면서 주변 사람이랑 그냥 막 얘기도 하다 보면은 정말 네트워크도 좋아지고 앞으로 정보 확인 같은 것도 좀 빨리빨리. 사실 여러분 뭐 그 뭐냐 비즈마당인가 거기하고 그다음에 K스타트업 많이 들어가셔서 막 정보 확인하고 중기부 사이트 들어가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하고 친해지시면은 뭐 이분이 갑자기 얻게 된 거 정보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것도 빨리빨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되게 좋은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도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채널 M&L에서 되게 좋은 강좌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때가 기회다. 최초 공개라 지금 채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막 오면 바로 또 접속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여기를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처럼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되게 그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 나온 김에 정모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개인 채널이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렸듯이 얘가 난해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래도 본선 진출까지 가면은 결선에 올라가서 왕중왕전까지 가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그 목적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 목적 자체는 맞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왕중왕을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실제로는 본선에 진출하는 180개의 팀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의 아이템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본선에 진출했던 것만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만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러분이 수상을 하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일단 리그를 통과하자. 리그를 통과해서 이 본선만 진출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른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이 본선 진출이라고 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자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 사실 그 뭐야, 예비 창업 패키지 경쟁률 제가 알기로는 10대를 넘어가요. 초기 창업 패키지도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뭐 10대 1, 5대 1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정도 경쟁률이면은 지금 여러분 이거 리그 도전한 것도 비슷해요, 실제로는. 뭐 100대 1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할만하잖아요. 아니, 초기도 했고 예비도 했는데 여기가 못 될 이유가 뭐 있어요? 할만하니까 내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내신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 신경 안 쓰겠어요. 문의해 주시면 다 이렇게 조언도 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보완하셔가지고 똑같이 내세요. 뭐 사업계획서에서 뭐 서식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뭐 많이 달라지겠어요. 그냥 글 좀 더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내용 가다듬는 거죠. 물론 뭐 밤새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뭐 아예 그냥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선에 일단 진출을 한다. 내가 저 상위 180개 팀의 랭크에 분명히 들어가겠다는 목적만 딱 갖고 계시면은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창업을 했네, 뭐 기창업 팀이네, 뭐 이런 전제 조건이 없고요. 그 제한 조건이 있는 게 있어요. 뭐 다른 경진대에서 3천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 안 되고, 뭐 매출이 50억 이상 나오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내십시오. 냅다 질러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얻는 게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주의 조건을 드릴 거는, 만약에 기밀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왜냐면은 기회는 많죠. 왜냐면 이 도전 K 스타트업은 2021도 있을 거고 2022도 있을 거거든요. 절대 없어질 게 아닐 겁니다. 뭐 룰은 좀 바뀌겠지만 기회는 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내 아이템을 남들한테 이렇게 계속 보이고 노출이 되는 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이 경우에는 심사숙고 하셔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게, 창업경진대 일단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아이템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밀 유지가 중요하다고 해도 여러분의 아이템은 누군가에게는 공개가 돼야, 결국 대중들이 아니고 어쨌든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공개가 돼야 여러분의 아이템이 비로소 빛을 발해서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공개가 되는데, 만약에 그 공개되는 시점이 나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경우에는 당연히 심사숙고를 하시고 이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달리셔야죠. 예, 도전 K 스타트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예, 뭐 하룻밤 새시고, 저도 어제 피곤해서 방송 쉬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 방송이 이게 매일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쩌자고 뭐 뜬금 잡설 이런 거 3분, 5분짜리 사실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올리고, 정규 방송 한 30분짜리 일주일에 하나 올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만 지금 제가 50분짜리 방송을 몇 개를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이거 촬영 시간 보니까요, 1시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 꽤 갈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달리셔야죠. 예. 뭐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가 됐든 뭔가 사업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고, 뭔가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뭔가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달려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 새롭게 정한 저희 아이덴티티에 맞춰가지고 뭐 밤도 좀 새보시면서, 뭐 아름다운 밤을 보시면서 이렇게 컴컴한, 예, 저도 오늘 뭐 또 달 보면서 또, 달 떴나요? 제가 좀 실내라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하루 쉬었으니까 또 달릴 준비 하셔야죠. 주말은 그래도 좀 쉬십시오. 제가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 때까지는 뜬금 잡설 하나 정도는 올릴 건데요. 뭐 다른 거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창업 뭐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은 이제 일요일 날 밤부터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 예고 들어갑니다. 다음 편은 2020년 4월 26일 일요일 날, 즉 이틀 뒤에 11시 이후, 제가 요것도 11시라고 딱 못 박지 않을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저거 준비하고 촬영하면은 정말 정말 힘들면은 인코딩 끝나고 뭐 12시 넘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때 최초 공개로 진행하겠고, 최초 공개니까 제가 그 시간에 아무리 늦어도 채팅창에 남아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2020년 제21회 여성창업 경진대회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전 K 스타트업 2020의 여성창업 리그가 되겠습니다. 뭐 너무 늦게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26일 밤이면은 27, 28, 29, 30, 여전히 여러분이 3일 밤, 4일 밤을 새시고 무려 48시간이 아니죠. 24 곱하기 96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자는 시간 몇 개 빼면 한 80시간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 얘기가 아니고 여성 창업 경진대회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사실 이것도 초기 창업 패키지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뭐 이게 큰 틀이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서식이 바뀌고 양식이 바뀌면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다 각각 다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제가 이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라고 하기에는 좀 정보 전달과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겠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별다를 거 없이 여러분 성향에 맞는 걸 하시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기밀 유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은 꼭 여러분의 그 자식과도 같은 초기 창업 패키지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다시 한번 쓸 수 있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식 같은 사업 계획서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에서 한 번쯤 시도해 보세요. 할만합니다. 뭐 밤새면서 사업 계획서 쓰신 분들이 이거 사업 계획서 쓰는 거고 다시 그거 있는 거 가지고 고쳐가지고 쓰는 거 어렵겠어요. 자,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원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건 경진대회라 지원 사업에 어떤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중복소의 조건이 없으니까 꼭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강의 자료나 혹은 이제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저희 Q&A 창구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일과 시간이 끝난 저녁 10시 이후에 늦더라도 확인을 하고, 뭐 심한 경우에 제가 24시간 정도 늦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Q&A 창구 이외의 방법을 통한 문의는 정중하게 사절하고 있으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한번 홍보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66명이에요. 천회 특집 준비하고 있거든요. 고민 많이 했는데 천회 특집은 작년에 제가 했던 특강 중에서 가장 핫했던 특강을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한테도 두고두고 참고를 하시기 되게 좋은 내용들이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늘 채널 M&L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